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HCN 뉴스와이드입니다. 80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로 서울 곳곳이 물에 잠기고 정전되는 등 피해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특히 한강 이남 지역의 피해가 컸는데요. HCN은 뉴스 특보 체제로 전환해 피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소식입니다. 밤사이 내린 폭우로 지역에서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관악구 신림동의 한 빌라 반지하에서 일가족 3명이 불어난 물에 숨졌습니다. 구동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명이 사망한 신림동 사고 현장입니다. 뜯어진 방범창이 당시 긴박했던 상황을 말해줍니다. 폭우로 반지하에 갇혔던 3명이 숨졌습니다. 9일 새벽 0시쯤 40대 여성과 여동생 A씨, 그리고 A씨의 10대 딸이 사망한 채 발견됐습니다. 또 옆에 우리 2층에 애기 아빠와 같이 가는데 뜯기지가 않아요. 워낙 좁다 보니까 힘으로 양쪽 안에하고 바깥에 같이 돼 있어가지고 두 사람 힘으로는 장비 없이는 안 되더라고요. 물이 바다에 창문 밑에 있었는데 금방 몇 초도 안 그랬으니까 금방 차 올라오는데 금방 올라오더라고요. 창문을 덮어버렸다 물이. 이들은 8일 침수 신고를 지인에게 요청했고 지인이 오후 9시경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소방과 공동 대응에 나섰지만 가족을 구하지는 못했습니다. 목격자들은 물이 순식간에 차올랐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다 좋으신 분들이지. 그리고 하나는 장애인이야. 한 두 번이 사람은. 땅 밑에도 그렇게 흘러오르고 저거 꺼져갖고 물이 다 일로 들어온 거예요. 한편 동작구에서도 주택 침수로 1명이 사망하고 가로수를 치우던 구청 직원 1명이 감전돼 숨지는 등 인명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HCN 뉴스 구동규입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쏟아져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간밤 동작구에는 422mm의 폭우가 쏟아졌는데요. 현재까지 집계된 피해 상황과 앞으로의 대책 등을 동작구청 재난안전대책본부로부터 직접 들어봤습니다. 상도 3동의 지하층 주택 침수로 인해서 지금 소방서에서 입수한 파악한 바로는 60대 여자가 입수 상태로 발견이 돼서 어제 10시 한 3분경에 그 동작 소방서에 출동을 했는데 그 60대 여자가 입수 상태로 발견이 돼서 10시 45분에 중대 부속병원으로 이송을 했는데 병원에서 최종 망자 확인된 것까지 확인했다고 하더라고요. 흑석동 쪽에 전도 수목대 전도된 수목을 제거 작업을 하러 가서 그 제거 작업을 하던 중에 아마 보안등 선이 절단됐나 봐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아마 감전돼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래서 소방대원 출동을 해서 봤더니 이제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겼는데 오후 6시 50분경에 결국 사망한 걸로. 네, 이것도 아마 중대부속병원으로 갔을 거예요. 제일 큰 거는 사당 2동 극동아파트, 극동아파트 105동 뒤편에 아마 옹벽이 붕괴했다고 그래요. 전도됐다고 그러나. 그렇게 전도돼서 차량 세대가 매몰됐고, 그 다음에 침수로 인한 그 지하 기전실이 침수가 돼서 아마 그 전 세대가 다 정전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옹벽 무너진 인접 105동과 107동 주민들은 전원 이재민으로 임시 주거 시설로 대피를 시켰고요. 안전 전문가께서 야간에 붕괴된 쪽에 잘 보이지도 않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복구 작업을 하다가 추가 붕괴 위험이 있다 그래서 날이 밝으면 점검을 한번 하고 그 이후에 대책을 강구하자. 그래서 새벽까지는 그렇게 상황이 됐고요. 산사태라든가 사면 붕괴 이런 거는 이제 관리하고 있는 녹지과 같은 데서는 이제 그쪽 분야 수목 전도라든가 일단은 그쪽에서 피해 현황 파악해서 가능한 복구 사항은 응급 복구할 수 있는 사항은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극동 아파트처럼 이제 아파트 단지 내에 이제 옹벽이 붕괴된 부분은 사유 옹벽 시설물이라 이제 주택가에서 그 부분을 좀 관리하거든요. 네. 그래서 각 기능 부서별로 일단은 상황 대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 과는 이제 일반적인 전체적인 침수 피해 뭐 현황 파악해서 그 막 각통 지원 받아서 뭐 그 침수 피해 가구에 뭐 수중 펌프 지원하고 배수 처리하고 뭐 빗물바지 막혀 있는 거 뭐 뚫고 뭐 이런 작업을 뭐 전반적으로 좀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도로에 뭐 포토리라든가 뭐 이런 거 발생하면 또 도로과에서 응급 조치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제같이 뭐 시간당 400mm 넘게 오면은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 정도 비가 안 오길 바랄 뿐이고, 지금 일단은 뭐 도림천 같은 경우 이제 범람하는 사태가 발생했거든요, 어제. 그 제방 일부 유실된 부분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들은 일단은 뭐 모래마대 정도로 응급 조치로 지금 그 흙 채워넣기 정도? 일단 응급 조치 정도만 하고 있고, 일단은 또 비 예보가 있기 때문에 좀 뭐 근본적인 대책은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이제 응급 조치 해놓고 상황 보면서 기상 상황에 따라서 이제 향후 어떻게 복구할 건지 이제 대책을 세워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계속해서 서초구 상황 살펴봅니다. 밤사이 내린 폭우로 특히 강남역 인근 피해가 컸는데요. 서초구청 상황실 연결합니다. 지금 실종이 총 4건인데 서초대로 396번지 강남빌딩 지하 6층, 여기가 80대 할아버지고요. 현대 ESA 아파트 앞 맨홀 실종, 80대 남자 여자, 여기가 2명인 거예요. 서희 초등학교 사거리 파리그라상 주차장 내가 1건. 일단 저희 비가 많이 왔으니까 당연히 침수가 좀 많이 됐고요. 한 300가구 정도 조금씩 뭐 조그만 침수부터 시작해서 물이 조금 들어오다가 큰 뭐 문제 없는 그런 것까지 다 합쳐서 한 300여 건 침수 민원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서초 이동인데 저 청사에 전기가 누전돼서 네. 청사를 오늘 개방을 못한 게 하나 있습니다. 동사무소 청사. 예, 전기가 차단되면서 정전이 되었어요. 그게 한 건 있습니다. 저기 방배동 쪽에 효령로 25길이네요. 그 담장 조그만 담장이 하나 조금 전도가 되는 게 있었어요. 그 강남역이 어제 저녁부터 계속 그 견인을 해서 차를 치우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터 쪽하고 다 거의 다 지금 다 치웠습니다. 차는 뭐 몇 대는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상황실은 어제부터 가동을 했고요. 어제 아침 7시부터 가동을 해서 밤 10시에 3단계로 격상을 해서 지금 현재까지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황실이 이제 그 13개 반이 있는데요. 반별로 임무를 맡고 있고, 그다음 이 민원 같은 것도 오면 각 부서별로 연결도 해주고 현장 출동하게 하고, 그다음에 또 그 사고에 대한 민원에 대한 메모 기록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그 지하 침수된 가옥, 양수기를 가지고 빨리 물 펌핑하는 게 제일 우선이고요. 예, 그렇게 해서 우리 전 직원 절반 정도를 동해 지원을 해서 양수기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거 하면서 이제 그다음에 또 뭐 피해나 사고나 이런 거를 같이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가 비가 오고 난 이제 비가 물론 조금 더 올 것 같습니다. 그 상황을 관리하고 그 이후에 이제 비가 좀 그쳐지면 저희가 이제 침수 지역에 대한 응급 복구, 도로는 청소를 해야 되고 맨홀 부셔진 거 고쳐야 되고 그다음에 그 절개지 분면 내리는데 흙 토사 유실된데 그거 새로 막아야 되고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강남역이 다시 이런 침수가 안 나는 그런 방법을 서울시에 건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혹시 모르니까 저희가 좀 양수기를 추가로 또 100대를 구매해서 각 동사무소에도 나눠주고, 그다음에 그 강남역이나 여기는 아예 이제 좀 더 예상이 되면 많은 비가 예상이 되면 아예 도로를 통제하는 방법을 저희가 경찰하고 협의를 해서 그 침수 사고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리포트에서 전해드렸다시피 관악구에서는 다세대 주택 반지하에 살던 일가족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추가적인 관악구의 피해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입니다.
이번에 내린 폭우로 지하철을 이용하는 데에도 애를 먹었습니다. 지하철 7호선 이수역에선 승강장 천장이 무너져 지하철이 무정차 통과했고 도림천 수위가 상승하면서 지상역인 2호선 신대방역에서도 열차는 서지 않았습니다. 유수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SNS 커뮤니티에 공유된 어젯밤 7호선 이수역 상황입니다. 천장에서 쏟아지는 물로 승강장에 물이 넘치고 넘친 물은 선로 아래로 흐릅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열차를 무정차 통과시켰습니다. 지상역인 2호선 신대방역에서도 열차는 무정차 통과했습니다. 역 하부 도림천 범람이 우려됐기 때문입니다. 9호선도 침수됐습니다. 서울도시철도 9호선은 동작구 노들역과 서초구 사평역 구간 침수 피해 복구로 열차 운행을 중단시켰습니다. 역사 선로 침수 복구가 필요해 오늘 운행하는 모든 열차는 일반 열차로 운행합니다. 서울도시철도 1호선에서 8호선은 첫 차부터 정상 운행되고 있다고 서울교통공사는 밝혔습니다. 여의도 색강역에서 관악산 서울대를 오가는 신림선도 정상 운행 중입니다. HCN 뉴스 유산입니다. 고질적인 침수 지역인 강남역 일대는 집중호우에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날이 밝으면서 물은 빠졌지만 폭우가 휩쓸고 간 상처는 심각합니다. 박상학 기자가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폭우로 물바다가 된 강남역 일대 모습은 재난영화의 한 장면과 같습니다. 날이 밝으면서 차량 지붕까지 찼던 물이 빠졌지만 상황은 여전히 심각합니다. 운전자들이 다급하게 대피하면서 도로 위엔 차들이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습니다. 서로 부딪혀 파손되기도 하고 심지어 도로 위 따릉이 거치대를 덮친 차량도 있습니다. 지난 폭우로 도로를 둥둥 떠다니던 차량은 현재 보도를 넘어 이렇게 멈춰 있습니다. 지난밤 얼마나 심각한 수준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둥둥 떠더라고. 이게 떠서 지 마음대로 다녀. 지 마음대로. 저 버스, 저 큰 놈의 버스도 그러고. 운전자들이 개별적으로 견인 조치를 하고 있지만 방치된 차들이 통행을 막으면서 강남역 일대는 출근길 대혼잡을 겪었습니다. 그냥 뭐 걸어갈 때 좀 힘들겠다라는 정도였지 뭐 이렇게 뭐 강남이 잠긴다까지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심각한 건 도로 위만이 아닙니다. 인근 지하상가는 완전히 물에 잠겼습니다. 양수기로 물을 퍼올려 보지만 역부족입니다. 1층 상인들도 젖은 물건을 빼내느라 분주합니다. 건물 지하 주차장도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한 건물은 지하 2층까지 물이 차면서 안에 있던 차들이 모두 침수됐습니다. 내 차는 3층에 있는데 2층까지는 완전 침수고 진짜 1층도 여기까지. 지난 2018년 반포천 유역분리 터널을 만드는 등 그동안의 침수 피해 방지 노력에도 강남역 일대는 이번 폭우의 속수무책이었습니다. HCN 뉴스 박상학입니다. 수십 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로 정부가 9일 새벽 1시를 기해 재난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하는 등 사태가 급박하게 돌아갔는데요. 서울과 수도권은 도로가 잠기고 집이나 상가가 침수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특히 서초와 강남을 비롯해 서남부인 관악구와 동작구의 피해가 심각합니다. 최면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물에 잠긴 도로에 바퀴가 잠긴 차량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서 있습니다. 저지대에 있는 주택가 주차장은 물이 빠지지 않아 차량이 그대로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칠 줄 모르고 내린 비가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자 도로는 진흙투성이로 변했습니다. 양수기를 동원해 지하에 들어찬 물을 빼내보지만 젖은 가재 도구를 보며 지난밤 기억을 떠올린 주민들은 몸서리를 칩니다. 허리까지. 최고 많이 1시 반 정도 됐을 때는 이게 대책이 안 되더라고요. 날 부서질 때는. 최고요. 내가 한 60년 살았거든요. 근데 내가 처음 봤어요. 이거 이런 거. 이 동네에서 내가 60년 지금. 인명피해도 잇따랐습니다. 관악구 반지하에서 일가족 3명이 숨진 것을 포함해 서울에서만 5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실종자도 속출했고 수백 명의 이재민도 발생했습니다. 많게는 시간당 130mm가 넘는 양의 물폭탄이 집중적으로 쏟아진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코로나 재확산에 비 피해까지 입은 주민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일도지도 못하고 지금 고민입니다. 고민. 이게 보통 일이 아니고 이게 뭐 돈을 벌고 못 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답답합니다. 기상청은 11일까지 비가 더 내리고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한두 차례 더 비가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HCN 뉴스 최면입니다.
전해드린 소식과 같이 지역 곳곳에는 비로 인한 피해가 속출했는데요. 폭우가 최대 내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측되면서 주민 불편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김학준 기자입니다. 80년 만에 쏟아진 역대급 폭우. 서울의 대표적인 산책로인 잠수교는 어김없이 자취를 감췄습니다. 한때 다리 수위는 9m까지 달했고 결국 양방향이 모두 통제됐습니다. 한강대교와 동작대교도 이용이 통제되며 강수의 심각함을 가늠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서초와 동작, 관악구에서는 비로 인한 인명피해와 침수피해가 잇따랐는데요. 이렇게 비로 인한 사고에 대한 우려는 계속해서 이어질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9일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폭우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100에서 200mm, 많은 곳은 최대 300mm까지 예측했습니다. 현재 서해상에서 강한 비구름대가 계속 유입되기 때문에 내일 아침까지 중부지방 중심으로 강한 비가 내리겠고 내일 낮부터는 강수대가 남하하면서 수도권은 소강 상태를 보일 때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모레 낮에 다시 정체전선이 북상하면서 서울과 경기 남부에 영향을 주겠습니다. 기상청은 따뜻한 수증기와 차고 건조한 공기가 충돌해 정체전선이 활성화됐다는 점과 공기의 느린 이동 속도가 중부지방 중심으로 강한 비가 내린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상청은 호우경보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니만큼 침수와 하천, 저수지범람, 산사태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HCN 뉴스 김학준입니다. 각 구청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차량 운행과 통행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산사태와 시설물 안전사고 등 수해로 인한 피해에 대비하고 안전에 유의하라고 밝혔습니다. 비 피해에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뉴스 특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